여러분들은 지금 기업가 열전 시즌2에 오셨습니다. 8강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두 번째 강의 제2강에 오셨고요. 오늘은 기업가의 갈등과 우정, 우정과 갈등, 창업 제1세대 기업가들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화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성취와 그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남기고 간 그 유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프리덤 팩토리 대표이고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업 기업가로 가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일생을 다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분만 골라서 그들의 삶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대상이 이병철 회장과 또 현대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비즈니스 스타일, 이분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삼성을 만들었다, 현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대한민국 지금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주신 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두 분만 서로 갈등을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정주영과 김우중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병철, 정주영만큼 치열한 갈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의 갈등은 이병철과 또 그의 고향 친구, 선배 사이였던 구인회, 조홍재. 구인회는 어느 기업의 창업자죠? LG그룹, 그렇죠. 럭키금성그룹의 창업자고요. 조홍재는 어느 그룹의 창업자입니까? 효성그룹의 창업자인데 사실은 삼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조홍재 효성그룹 회장이. 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병철 대 정주영. 우리의 이야기는 1980년 3월 15일자 일간지에 중앙일보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주요 일간지 하단 통광고가 났습니다. 그 광고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아일보 하단 해명 광고입니다. 이 해명 광고, 해명서 이렇게 써 있죠? 네. 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의 과거 판들을 다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이제 PDF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게 해명서이고 이 해명서의 명의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뭘 해명을 한 것이냐? 사실은 저것은 해명을 했다기보다 공격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병철을 공격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해명서에는 중앙매스컴 회장 이병철, 아예 실명을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 광고에다가 회장 이병철의 사실과 다른 집중 과장 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해명한다는 얘기냐? 그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던 정유공장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1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중앙일보가. 근데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공사가 분명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현대와 중앙일보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어쨌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것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의 사장은 그 당시 사장은 누구였을까요? 회장이었습니다. 홍진기 씨는. 사장은
이건희 사장이었습니다. 예, 이건희 씨가 그 당시에 중앙일보 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추측컨대, 아니 이것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승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사가 날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나를 공격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간지에다가 이제 해명 광고를 내겠다고 읽고 바로 다음날 광고를 냈는데, 그 당시가 1980년 3월 15일이잖아요. 비상계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 합수부에서 모든 일간지들을 다 검열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더니,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때가 어느 때라고 둘 재벌이서 이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못하게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사람입니까? 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러냐 그러고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합수부 쪽에서도 아 그래 공격을 했으면 다시 반격할 기회도 주는 게 옳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병철 회장은 뭐라 그랬냐? 아니 그거는 중앙일보 얘기고 내가 뭐 어떡하란 말이냐. 아무리 내가 설립한 회사이고 삼성그룹 산하이긴 하지만 거기도 언론인데 내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런 기자들이 그런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도 뭐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이게 3월 15일자잖아요.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간 겁니다. 석간신문에 중앙일보가 또 빵 하고 또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3월 15일자 석간입니다. 중앙일보. 거기에 그 관련되는 더 상세한 기사를 여기다가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진통 겪는 한이 석유, 왜 예정된 공기 8개월 넘기고도 가동 못하나, 증류탑 쓰러져, 복구에 뭐 어쩌고 뭐 여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공사 부실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또 나간 겁니다. 예, 진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수부나 아무튼 신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무섭지도 않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현확 총리, 그 당시 총리가 신현확이었잖아요. 신현확 총리가 중재에 나섭니다. 오죽했으면 이거 어떻게든지 좀 무마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재에 나섰는데 이병철 회장은 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관계 있냐고 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사장이 이건희 사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희 사장이, 현대건설 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또 이 씨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 하셨던 이명박 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이건희 사장이 이명박 사장한테 예,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우리 좀 다 잘해봅시다. 우리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를 합시다. 라고 전화를 해서, 중앙일보가 공정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뭐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진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진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뭐 징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분규, 이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그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재계의 원로, 재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이병철, 정주영 이 두 사람이었지만, 재계의 원로는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경방회장이었습니다. 이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역사가 길잖아요. 3.1운동 때 생긴 기업입니다. 이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그게 이제 경방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경성방직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재계의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또 어르신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이병철, 정주영 이 사람들을 좀 우리 그러지 말고 좀 화해 좀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려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이병철 회장이 1981년 그 다음 해이죠. 1981년 8월 24일 날 이제 재계의 모든 회장단, 예를 들어 전경련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연합회 회장, 또 무역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영빈관으로. 예. 그 영빈관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그 신라 호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영빈관으로 이제 다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응했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은 정주영 회장이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떨떠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뭔데 모으고 말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긴 갑니다. 가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나는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떠름하게 간 거죠. 어쨌든 간에 이병철 회장은 이 아주 불편한 이 분위기를 풀고자 이제 이 회의를 베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계에 이렇게 불화가 있으니 이 불화를 잘 풀고 우리 화합합시다 라고 했는데 전경련 회장이든 정주영 회장은 불화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그게 좋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생긴 불화인데 무슨 불화 얘기를 당신이 합니까?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아주 뿌리가 깊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갈등은요, 그 훨씬 이전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병철 회장에게 정주영 회장은 원래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이병철은 1950년대 말부터 압도적인 재계 1위였잖아요. 현대건설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중견기업 수준? 뭐 그 정도인 거죠. 왜 우리 국제시장에 보면,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거기에 젊은 정주영이 나와가지고서 구두닦기한테 내가 나중에 말이야 큰 배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뻥입니다. 그때 무슨 정주영이 큰 배를 만들 생각을 합니까? 예, 그냥 영화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병철은 스스로 압도적인 1위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도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자의 신문인지 잡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한 내용입니다만은 동아일보 1982년에 동아일보가 명대결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쭉 내보냅니다. 이 명대결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렇게 생긴 시리즈예요. 지금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만은 이 시리즈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병철과 정주영, 그러니까 이병철이 정주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주영이 모 일간지에다가 썼던 고임돌이라고 하는 그 칼럼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정주영이 기고를 한 거예요. 그 칼럼의 제목은 신문과 나였습니다. 그 신문과 나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신문을 보는 이장집에 달려가 몇 시간이고 기다린 끝에 그 신문에 실리던 마도의 향불과 흙 아시죠 여러분? 춘원 이광수의 그 흙이 연재소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흙의 두 연재소설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낙이 없다. 어른이 돼서까지 신문은 나의 빛이자 스승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벌이 언론을 이용 다른 사람의 기업 활동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나의 신문관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칼럼에다가. 저기 일부 재벌이 누구겠어요? 네, 이병철이죠. 이제 중앙일보를 만든 이병철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게 남 비판하는 게 주로 임무잖아요. 뭐 기업들도 비판을 했겠죠. 뭐 공정한 입장에서 비판을 했는지 아니면
삼성의 입장에서 비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삼성이 말이야 누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정주영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당시 기업인들 중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걸 본 거예요. 노발대발 하는 거지요. 지가 뭔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그걸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1978년 7월 4일자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여러분?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이제 한번 봐주는 거죠, 뭐. 특별히 싼 값에 그야말로 분양가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추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추첨 없이 이제 그렇게 분양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좌석 같으면 말이죠. 비행기 좌석도 그 중에 좋은 좌석들은 미리 떼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누구 뭐 자리 하나 줘. 그러면 다 주고 그랬잖아요. 철도 좌석도 그랬고요. 세상에 그 당시에 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아파트 분양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 현대에 누구가 탤런트한테 아파트를 어떻게 해줬더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문, 이런 제보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알아보라고 그랬고,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중앙일보가 아주 특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누구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게 일면입니다만은 관련 언론인 명단, 언론인들도 다 이제 특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인 명단을 아예 이름까지 다 그대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일보 기자들 간부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과문을 또 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와 간부들도 특혜 분양을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문까지 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것까지 밝혔으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이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1978년이잖아요. 1978년이잖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삼성과 현대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7년에 돌아가시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1987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는 완전하게 화해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언제냐? 1985년 11월 20일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50층짜리 전경련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20층짜리가 있었죠. 거기 20층에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연회장에서, 그러니까 이 전에 세워졌던 그 20층짜리 건물을 세웠던 사람은 정주영 회장입니다. 네, 정주영 회장이 그걸 세운 거예요. 그분이 1977년에 전경련 회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건축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아마 돈도 제일 많이 냈겠죠. 예. 근데 거기 20층에서 이제 연회를 하고 있었어요. 고희연이에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일잔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70회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경련 직원들도 그렇고 현대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흥에 겨워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을 열고 이병철이 비서한 사람을 데리고 이병철 회장이 부축을 받으면서 나타난 거예요. 진짜 뜻밖이었죠.
단순히 그냥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정주영 회장은 이미 암투병,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은 상태였습니다. 위암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런 분이 예고도 없이 연 회장의 뒷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립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주영 회장 옆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선 그러더니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백자예요. 이게 아마 이게 좀 보자기로 싼 것 같은데, 예, 예, 백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을 늘 고깝다고 본 것은 야, 누구는 말이야, 뭐, 노동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야, 누구는 말이지, 무슨 맨날 도자기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집에서 공작새나 키우고 앉았고, 이게 말이야, 하면서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백자 선물을 갖다 주네, 또, 이걸.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고맙기도 하지만. 근데 백자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판대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헌사가 써 있었거든요. 특별히 제작한 정주영 회장을 위해서 제작한 도자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 리더 정주영 회장께서는 뭐 해가지고 그 헌사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정주영 회장께서 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판대소를 하면서 아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헌사는 내가 아니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받으셔야 될 헌사입니다. 제게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리더이십니다. 라고 그 헌사를 되돌려줬죠. 그리고 서로 건배를 한 겁니다. 지금 건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그 갈등이 다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헌사까지 적어서 그거를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안 누그러지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돌아가실 때는 두 분 사이에 앙금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분 사이의 이 갈등은 그 갈등의 제일 중심에는 대한민국 1등을 놓고 벌어지는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